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 원 미만을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발생됐는데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은 황당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2억 미만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추정 상속 재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년에 2억 미만으로 인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부모님의 재산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쓰는데 만약에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간병비나 생활비나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1억 원, 그러니까 1년에 2억 원 미만으로 인출하면 추정상속 재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2억 원 미만으로 인출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됐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판단합니다. 본래 고유의 재산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그거랑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퇴직금, 신탁재산 아니면은 뭐 보험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상속인한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산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산 종류별로 현금이나 예금이나 유가증권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인출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출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 관련돼서 2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거죠. 1년에 2억 원 이상 매도했다. 2년에 5억 원 이상 매도했다. 그랬을 때는 증빙을 해야 돼요. 그 상속인들이 그 돈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하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증빙을 못한다면 일정 기준에 맞춰서 상속재산에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억 원 미만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아도 2억 원 미만으로 팔았다면은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으면 당연히 그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조회를 해서 그 1년에 2억 원 이상 인출한 내역이 있다면은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억 원이 안 되더라도요. 만약에 1억 5천이라 할지라도 좀 의심스럽다면은요. 그때는 소명할 그 뭐 의무는 없지만 과세 당국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각종 계좌를 체크해서 뭐 1억 5천을 뺐는데 1억 5천이 자녀 명의로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때는 2억 원 미만일 때는 과세 당국이 증빙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자,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1년에 2억 미만씩 야금야금 빼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없애진 않죠. 자기가 몰래 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돌아가시기 전 1년에 2억 미만의 그 예금이나 그러한 금융자산, 현금을 인출해서 몰래 숨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2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2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상속인이 증빙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증빙을 못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다 보니까요. 2억 원 이상으로 안 하고 2억 원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억 원 미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자기는 준법을 했는데, 법을 지켰는데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민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금융거래 내역을 줘야 합니다. 보통 10년간의 금융 내역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증여한 게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합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정 상속 재산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 내역을 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300만 원, 500만 원 인출한 것이 1년에 2억 미만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것도 합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생활비에 대해서 현금 인출금은 물론이고요. 카드 사용대금, 공과금까지도 다 포함해서 2억 원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자녀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인출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카드 대금 및 기타 등등 공과금 합쳐갖고 6천만 원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2억 천이 되니까 자녀는 1억 5천인 줄 알았더니 2억 천이다. 그러니까 소명을 하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2억 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2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산해서 추정 상속재산에 걸려서 소명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상속세에 포함이 되니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겠죠. 가령 현금 인출금이 1년에 1억 9천만 원인데 카드 대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토탈 2억 천이 되다 보니까 2억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반드시 상속인들이 비록 1억 9천만 원만 인출했지만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출금 등 전액을 증빙하지 못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천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그랬더니 소명한 금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2억 천에 대해서 그 처분 등 재산가액의 20%하고 2억 원 중 미니멈을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천에 20%라면 4,200만 원이죠. 그럼 2억 천에서 4,200만 원을 뺀 1억 6,800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만약에 50% 상속세율이라면 8,400만 원의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판매 중인데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물도 있으니까요. 제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한지 모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그거 어떻게 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령 뭐 애인한테 줬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용처는 있거나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상속인들은요, 억울하지만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M1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명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상속 발생 3년 전에 애인한테 20억 원을 증여해서 애인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거죠. 그러면 증여세 6억 4천만 원을 내고서 20억 원을 받고 뭐 13억 6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내에 혹시나 애인한테 20억 원 증여한 다음에 뭐 3년 4년 만에 돌아가셨더라 이거죠. 5년 내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또 합산합니다. 상속세.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내연녀한테 애인한테 증여한 20억 원에 대해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갖고 상속세율 최고 50%까지 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부친이 애인한테 20억 원을 줬지만은요. 증여세는 비록 냈지만 물론 이 증여세도 부친이 내줬겠죠. 그런데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추가되는 돈이 50%일 때 3억 6천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내연녀가 내야 되거나 부친의 애인이 내야 되지만 부친의 애인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이 전부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추정 상속재산을 다 알고 있었어요. 증여했습니다. 다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은 비상속인인데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됐을 때 상속세 추가 부담은 상속인이 내야 된다는 거. 정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내연녀한테 증여했는데 나중에 상속세는 본처가 내야 된다. 이거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전 자금 인출과 관련돼서 특히 나중에 늦바람이 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요. 추정 상속재산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게 된다면은요, 추정상속재산이나 증여세, 상속세는 물론이고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한번 NGP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각종 세금들 많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해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종소세, 절세, 기타 등등 각종 세금들,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자산 증식을 어떻게 자녀나 손자녀한테 지원할지, 그다음에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소비 잘하고 투자 잘하고 비용 처리 잘하고 절세 잘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요. 현명한 증여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을 병행한다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죠. 엄청난 금액 절세가 가능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산 증식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의 NGP 플랜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님한테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자산관리, 재무설계,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 절세 전략, 수립, 실행, 이 모든 것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콘스탄트님과의 그 적격 절세 컨설팅, 투자 전략 등을 같이 수립해서 실행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유료 컨설팅을 받았지만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